네, 오늘 이 YC에 대한 주가 흐름은 5.52%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오늘도 어제 이어서 연달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 YC만큼은 이 주가 방어를 꽤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주가 방어를 과연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흐름으로 했느냐가 중요한데, 자, 오늘의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이 매도세가 상당히 심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3거래 연속으로 이 5만 9천 주 그리고 9만 2천 주, 22만 1천 주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와중에서 외인들은 여기에서 물량을 담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사실 오늘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자, 왜냐면 이 지수 추종에 대한 이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 추종에 대한 외인의 매도세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외인의 매도세마저도 다른 이런 창구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나왔다라는 건 강력하게 이 구간,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하는 구간대에서 이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도 세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이런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과연 이 고점 신호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 시장 상황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YC가 오늘 이렇게 주가 방어를 많이 좋게 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만약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또 지속이 되어 간다면 이게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도 주가는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거.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은 우리가 항상 경계를 일단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장에서 미국 장에서의 이런 반도체 섹터의 힘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고, 이 YC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영향을 또 많이 받죠. 2대 주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전이 현재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뭐 이탈했다고 했던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빠르게 이 박스권 상단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개인들의 손절매가 많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현재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개미굴이라고 불러요. 개미굴. 개미굴. 음. 특정되는 지지를 해야 되는 중요 심리 가격선을 이탈을 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보는 이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개매굴이 형성이 되면서 개인들의 매도량이 쏟아집니다. 그 물량들을 누가 받느냐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확실하게 지지를 했는가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쯤까지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그 이후에 고점 신호가 과연 어디서 뜰지를 예측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또 봐야 하고요. 11월 대선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YC 뭐 고속검사 장비 그리고 뭐 YC HBM에 대한 웨스터 테스터 장비가 뭐 어디에서 수주를 받았고 매출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알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알아야 이 YC에 대한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그래도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예측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9월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자, 어제도 그 최근에 엊그제 이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어제도 고용 지표가 하회하는 모습을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9월 금리 인하가 0.25bp 혹은 0.5bp 정도 인하를 진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0.5bp가 되냐 0.25bp가 되냐 어떤 것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저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 추석 시즌이 다가오기 전까지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고점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무조건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할 매도로 일단은 우리가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만약
이게 조정 단계가 한 번 더 깊게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 YC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방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나 YC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타점들 그리고 시장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 커뮤니티방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010-2011-9671로 저에게 YC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 커뮤니티방 오실 수 있는 링크도 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YC 이끌어 나가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YC 앞으로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번호로 저에게 YC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남기신 다음에 도움들 제가 항상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던 걸 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여전한 침체 공포로 S&P 500이나 나스닥이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또 하락을 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시장이 덮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 고용 지표도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YC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현재 다시 한번 상당히 혼돈의 시장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장 마감 때는 마이너스 1.66%로 마감을 하였고 이 시간 외에서 0.45%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장을 우리가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2000년도에도 6.5% 고금리에서 1.25%로 인하를 했고 이전에 5.25%에서 0.25% 그리고 2.25%에서 0%대로 인하를 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되면은 이걸 또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과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정말 큰 하락이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나오는 나스닥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 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YC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지금 AI 섹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좀 운이 안 좋게도 이 사이클의 시장과 현재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이 시장에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혼조세로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장 경제의 흐름들은 항상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앞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런 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야 되는 타점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를 좀 예측해보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저와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YC 말씀드렸던 것처럼 YC 입장 혹은 그냥 YC라고 저에게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YC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돈을 번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주식을 하면서 이 타점, 이 매도 타점을 내가 어디서 잡느냐 아니면 이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을 합시다. 결국 내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결국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주식은 뭐다? 바로 이 심리다. 이 심리에서 지면은 우리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심리를 내가 혼자서 장착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100만 번, 1000만 번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이성적으로 내가 손실을 보는 매매가 있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내 계좌는 계속 복리로 수익은 쌓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가 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내일 장 전에 여러분들께 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장 후에도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